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최강의 식사라는 책입니다. 출간하자마자 건강 부문 베스트셀러 1위가 됐고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또 북미 넘버원 건강 팟캐스트 방탄컴피 창시자시고요. 아마존 선정 최고의 건강서라고 하네요. 되게 자극적이에요. 저도 이 건강과 식사에 관계된 책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트렌드에 맞게 잘 썼다. 좀 너무 자극적이고 기존 상식을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말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손이 가는 책입니다. 15년간 75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투자해 발견한 몸의 시스템을 완전 무결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방법.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젊은이 기업가에 있는데요. 140kg의 뚱보였대요. 데이브, 이 작가죠. 잘못된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몸이 완전히 망가졌던 그가 살기 위해서 75만 달러를 투자해서 깨달은 거랍니다. 데이브 아스프리,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식 완전 무결 2주 다이어트. 굉장히 자극적이죠. 실리콘밸리식 완전 무결 2주 다이어트. 재미난 글도 많고 또 공감되는 것들도 꽤 있고요. 몇 가지 부분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찬밥이 유익균을 늘린다. 이런 거 아주 혹하잖아요. 제목이. 찬밥. 저항성 녹말이라는 독특한 녹말은요, 장내 세균층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또 부티르산이라는 유익한 지방산을 생성한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저항성 녹말에 관해서 미리 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 보거든요. 이 저항성 녹말은요, 녹말이라기보다는 식이섬유나 프리바이오틱스처럼 작용을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또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란 장내 세균 그 자체를 가리키고요. 프리바이오틱스란 장내 세균의 먹이를 뜻합니다. 저항성 녹말이라는 이름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특징에서 유래되는데요. 이 녹말은 흥미롭게도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아서 섭취한 후에도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혈당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진 않지만 저항성 녹말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저항성 녹말은요, 위에서 소화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결장에 도달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결장 내 유익균은 저항성 녹말을 먹은 후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부티르산이라는 단수의 지방산을 생성해요. 이 부티르산은 소화기관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죠. 버터가 매우 완전 무결한 까닭은 부티르산이 풍부하기 때문이랍니다. 요게 그 찬밥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네요. 저항성 녹말이. 사실 밥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찬밥은 맛이 없거든요. 식었을 때 맛이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돼지고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차게도 먹어요. 근데 쇠고기, 요건 차게 먹으면 그냥 꽝이죠. 밥도 그래요. 근데 찬밥을 먹어야겠네요. 참.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글입니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 핵심은 지방이지만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방을 먹어라. 요즘 고지방 다이어트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 지방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가장 안정적인 지방은 포화지방이고요. 가장 불안정하고 산화하기 쉬워서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은 불포화지방입니다. 우리 거꾸로 알고 있죠? 불포화지방이 살찌지 않고 포화지방은 살찐다고 했는데 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근데 불포화지방이 산화되기 쉬운 건 맞아요. 불포화지방을 과다하게 먹으면 건강 수명 기량이 개선되기는커녕 암이나 신진대사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가장 일반적인 다가불포화지방은 캐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땅콩기름, 홍아씨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씨기름. 이런 거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오히려 콩기름보다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건 맞아요. 불안정한 건 맞아요. 주된 문제는 대부분 유전자 조작 원재료로 만들며 제조 과정에서 유해한 용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옥수수 같은 작물에서 기름을 추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을 극대화하려고 용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반대로 목초를 먹인 동물의 지방이나 또는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여기서 이제 MCT 방탄커피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MCT 중수의 지방산 오일, 버터, 올리브유 같은 건강하고 완전 무결한 지방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위험천만한 식물성 기름은 몸에 해로울 정도로 많은 양의 오메가6가 다가불포화 지방을 공급하기도 하는데요. 몸에는 분명 오메가6가 필요하지만 표준적인 서양식 식단에는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오메가6 섭취량은 오메가3의 4배 이하가 이상적이지만 현대에는 대체로 20배에서 50배나 많이 먹는데요. 서양식 식단이라서 그렇겠죠? 우리가 그렇게 오메가6를 많이 먹을까?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고 평상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두 지방산의 불균형은 염증을 일으키는 데 매우 유력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기름을 먹는다면 리놀렌산이라는 염증성 오메가6 지방산을 과거 인류보다 훨씬 많이 먹는 거죠. 식물성 기름이 별로 안 좋군요. 빵 한 조각을 먹으면 시간차를 두고 악영향이 나타난다. 이것도 참 땡기잖아요. 밀은 특히 피해야 될 주요 곡물입니다. 왜냐하면 밀 등의 곡물에 든 단백질은 밀 등의 곡물에 든 단백질인 글루텐 부작용이 많은 거죠. 글루텐이 있어야 이렇게 탄력이 있잖아요. 쌀은 글루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반죽이 안 되죠. 이 작가가 20kg이 넘는 감량에 성공했던 것은 일반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집중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20kg 뺐을 때 체중 감량에 더해서 성격까지 바뀌었대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솔직히 터놓는자면 뚱보였던 시절에는 운전 중에 걸핏하면 욱했답니다. 근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는 좋아졌다. 탄수화물을 밤에 먹어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려면 녹말과 당이 필요하다. 탄수화물이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에너지 수준을 저하한다면 최고의 기량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보다는 자고 싶을 때 섭취하는 편이 훨씬 좋다. 레브라도 뇌가 에너지가 바닥났다고 생각해서 당을 더 달라고 졸라대기 전에 잠들어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탄수화물을 꼭 먹는다면 밤에 먹어라. 야, 이것도 특이해요. 성능을 최대화하는 최강의 아침 식사란 이 작가가 처음으로 버터의 힘을 알게 된 것은 카일라스산 해발 5,580m 고지에 있는 티베트 외딴 지역을 방문한 2004년이었습니다. 영하 23도의 희박한 공기에 또 꽁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다가 차구가 자그마한 여성이 건넨 크림처럼 진하고 부드러운 전통 야크 버터차 한 잔을 마시고는 되살아난 기분이 들었대요. 마셔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몸 안에 바이오 해커가 물었어요. 이 차를 마시면 어떻게 이런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활력이 생기지? 천막 생활을 해서 짐을 가볍게 해야 하는 유민 민족이 굳이 무거운 믹서와 수동 버터 제조기를 실어 나르는 이유는 뭘까? 이 의문은 방탄커피의 레시피가 탄생하는 기원이 됐답니다. 귀국한 후에 홍차를 끓여서 버터와 함께 믹서에 넣고 돌려봤지만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홍차가 완성됐을 뿐이었어요. 티베트에서 마신 차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동네에 있는 중국 소매점에 가서 최고급 차를 사왔지만
그런 마법의 효과는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버터가 중요 번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가까운 고급 유기농 마켓을 돌면서 전 세계 브랜드 버터를 닥치는 대로 사모았습니다. 예상은 들어맞았어요. 하나하나 시도해보니까 비결은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무염 버터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현지 농가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게리골드 퓨어 거기까지만. 이 방탄커피를 만드는 이 얘기가 이 책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자, 카페인이 뇌를 보호한다. 카페인이 뇌를 보호한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누구나 말을 하지만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좋은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모릅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효석의 증문즉설, 스피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김효석의 증문즉설을 검색하세요. 방탄커피는 운동도 하지 않으며 하루에 4,000kcal 이상을 지방으로 섭취했을 때조차도 살이 빠진 상태를 유지해 주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철저히 밝혀내기로 했답니다. 이 방탄커피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MCT 오일과 함께하는 방탄커피. 커피의 첫 번째 유익한 성분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어떤 공고분에서 섭취하든 에너지를 높여주는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뇌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서 인지능력 저하를 완화하고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줍니다. 일리노이 대학 의학 박사인 그레고리 포로인드에 따르면요. 퇴행성 신경질환의 두뇌 염증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신호가 발견됐는데 카페인이 그 활동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게다가 카페인은 건강한 사람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데 이것은 감량을 지속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커피를 마시든 뇌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산화 및 염증을 감소시키는 기능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커피를 내리는 방법도 건강과 기량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까지 제가 다 읽어드리면 또 책을 안 사실 것 같으니까. 자, 좋은 커피를 선택하는 기본 원칙. 곰팡이나 독소가 없는 완전 무결한 커피를 사야 된대요. 완전 무결 커피는 홈페이지 bulleproof.com 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데 이거 뭐 그림이 떡이 아닌가? 이거 뭐 해외 직구로 구입해야겠네.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원두로 방탄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목소리가 많대요. 그래서 품질은 최고급이면서 독소는 적은 그런 커피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식욕을 부르는 식단, 식욕을 누르는 식단. 이 제목도 참 재밌네요. 완전 무결 간헐적 단식은 6시간 동안 먹고 8시간 동안 단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으로 정해두지는 않는답니다. 가령 16시간을 단식한다면 18시간 단식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부 이점을 좀 누릴 수 있죠. 몸이 단식에 적용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5시간 이하로 단축되면 단식의 이점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5시간에서 18시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최상의 효과와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여러 차례 시도해 보라 그래요. 지금 18시간 다이어트다. 그러면 6시에 저녁을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 6시면 12시간. 여기 6시간을 더하면 12시네요. 그러니까 6시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굶고 12시에 식사를 하라는 거네요. 그럼 18시간 단식이 되네요. 어휴, 얼마나 배고파.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해봤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런 식으로 좀 굶어보는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진짜 살이 쭉쭉 빠집니다.
놀랄 정도로. 어, 근데 너무 빼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는데 진짜 효과는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한 2주 동안에는요, 아침 식사로 부드럽고 맛있는 버터와 MCT 오일, 어, MCT 오일을 넣은 방탄 커피만 먹는데요. 부드럽고 맛있는 버터, MCT 오일, 방탄 커피. 하지만 배가 고파질 걱정은 없답니다. 이 지방들은 만족을 주고요. 레브라도 뇌에게 만사가 형통하다고 알려줄 겁니다. 지방을 먹어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당과 함께 먹지 않으면 몸이 식사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신 방탄커피를 마시면 공복감 없이 단식 모드가 유지돼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대요. 야, 이 방탄커피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 일단 저도 궁금하면 해보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MCT 오일을 주문했어요. 직구로, 해외 직구로 하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더군요. 오는 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주일이 지나서 유지기에 들어간 후에 아침 식사로 방탄커피 외에 무언가를 더 먹고 싶다면 술안, 훈제 연어와 아보카도처럼 단백질과 지방의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지방 없이 단백질만 먹는 게 과일이나 탄수화물을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조금은 식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침으로 단백질 또는 당질 등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의 소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잠자는 동안 이어졌던 단식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간이 단백질의 분해를 도와줄 대사 연료를 구하기 시작하므로 2, 3시간 후에는 음식을 향한 갈망에 사로잡히죠. 단백질과 함께 지방을 먹으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 위한 에너지가 주어지므로 식욕을 방지할 수 있고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탄수화물은 어쨌든 밤에 먹는 게 좋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밤에 먹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려면 녹말과 당이 필요하거든요. 탄수화물이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에너지 수준을 저하한다면 최고의 기량과 고도의 집중이 필요할 때보다 자고 싶을 때 먹는 게 좋다. 오케이. 수면을 해킹하여 잠자는 동안 살을 뺀다. 쓸 수 있는 시간이 16년 늘어나는 수면법. 요거 아주 관심 있어요. 해킹하지 않은 수면은 길게 이어진다. 알람 시계를 사용하지 않고 몸의 리듬에 맡겨두면 사람은 인생의 약 34%를 자면서 보내게 된다. 완전 무결한 수면법으로 수면 시간을 20% 줄이면 하루에 5시간 정도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깨어있는 시간이 16년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 보기 바란다. 석사학위를 5개 취득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생활을 더 즐기거나 아이와 놀아줄 수 있다. 원한다면 빙고 게임을 즐겨도 좋다. 당신의 시간이다. 마음대로 쓰자. 아유, 그냥 이 글만 봐도 아주 땡기네요. 저만 해도 깊게 잘 못 자요. 그래서 깊은 수면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수면의 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잠을 못 자서 그렇거든요. 얕은 잠을 자꾸 자니까. 그러면 숙면, 깊은 잠을 잔다면 절대적인 시간을 줄일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냐, 깊게 못 자냐 보면 각성이 돼 있어서 그래, 뇌가 쉬어야 되는데. 하긴 우리 학교 때 어땠죠? 고3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서너 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학교 가서 졸았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건강도 안 좋고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어요. 게다가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말짱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막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카페인을 먹잖아요. 그것도 안 좋죠. 그래서 질을 높여서 수명을 연장해야 된다. 오랜 세월 수면 실험을 한 덕택에 수면의 질에 관해 다양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수면의 질은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 렘 수면과 델타 수면, 시간이 얼마나 긴지로 이제 좌우가 되는데요. 이 작가는요, 자가 실험과
바이오 해킹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수면의 질과 회복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덕에 또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대요.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 2곳의 전략을 담당했고요. 회사 3곳을 운영했고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근무했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5년간 강의를 했고 수십 개 신생기업 고문을 맡았고 비영리 안티에이징 단체를 운영했고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블릿 프루프 이기주기티브를 설립했고 수백만 명이 듣는 건강부문 1위 팟캐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적 성취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개인적인 삶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여가를 이용해 보통 몇 년은 명상을 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두뇌의 능력을 몇 주 만에 습득하게 해주는 40년간의 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남보다 덜 자도록 스스로 훈련했기 때문이래요. 미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가의 시간은 굉장히 짧게 하면서도 자기는 건강했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일단 보죠.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중 앞에서 떨리신다면, 목소리에 힘이 없다면, 자신감이 없다면, 말이 횡설수설하다면 OBM 스피치에서 배워보세요. 설득박사 김윤석이 직접 만들었고요. 직접 지도합니다. 평생 AS 보장합니다. OBM 스피치로 오세요. 최강의 식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면을 해킹하여 잠자는 동안 살을 뺀다. 또 땡기죠. 쓸 수 있는 시간이 16년 늘어나는 수면법. 제목 잘 뽑아내요. 굉장히 상업적이고 잘 뽑아냅니다. 쭉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소개해드립니다. 해킹하지 않은 수면은 길게 이어진다. 알람 시계를 사용하지 않고 몸의 리듬에 맡겨두면 사람은 인생의 약 34%를 자면서 보내게 된다. 완전 무결한 수면법으로 수면 시간을 20%로 줄이면 5시간 정도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깨어있는 시간이 16년이나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덤으로 얻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보기 바란다. 석사 학위를 5개 취득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생활을 즐기거나 아이와 놀아줄 수 있다. 원한다면 빙고 게임을 즐겨도 좋다. 당신의 시간이다. 마음대로 쓰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도 이 수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도움이 됐어요. 6.5시간 이상 자야 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은 물론 하지만 저는 이게 주장일 뿐이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전 주장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약 수면 시간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6.5시간 진짜 돼요. 7시간은 안 되고 6시간보다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이 문제죠. 저는 깊게 못 잡니다. 수면을 분석해보니까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질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질이 낮아지면요. 비만이라든가 심장병,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사망 위험이 높아지죠. 반면에 수면의 질이 높으면 심신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잠을 푹 자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새로운 운동 기능을 실행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일 없이 운동 속도가 20% 향상됩니다. 또 양질의 수면은요. 인지 과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50%나 높여줍니다. 그에 더해서 피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게 되고요. 인슐린 분비를 알맞게 조절해주고요.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 16년이나 늘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음식으로 뇌를 강화하는 수면을 만든다. 2012년에 연구자들이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새로운 정비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 시스템은 특히 수면 중에 활발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잠을 자는 동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뇌세포의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거죠. 수면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개선하면 뇌의 정비 시스템 속도가 현격히 빨라져서 단시간에 더 깨끗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다이어트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완전 무결 다이어트만으로 수면의 질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약간의 팁을 더하면 더 좋아질 수 있대요. 최고의 기량을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수면 중에 뇌세포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듯 쓸 건데요. 그거를 알려줍니다. MCT 오일. 지방은 뇌와 몸이 연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료여서 저녁 때 순수한 지방을 먹으면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답니다. MCT 오일. 과학의 힘으로 수면을 자유자재로 조절한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시차가 있는 곳을 자주 여행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수면 애플리케이션, 슬립 사이클. 수면 애플리케이션 슬립 사이클. 제가 이걸 또 샀잖아요. 이 책 보고 구입했어요. 스마트폰의 앱인데 머리맡에 제가 두고 잡았어요. 근데 마이크를 통해서 수면 패턴과 질을 추적하는데 물론 그 병원에서 하는 뇌파로 하는 것보다만큼은 정확하지 않지만 나름 정확하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 내 평소에 수면의 질을 파악해 줬습니다. 희한한 게 머리맡에 놓고 자면 아침 일어나면 내 수면 사이클이 나와요. 잠든 시간, 깊이 잠잔 시간, 얕게 잠잔 시간, 그리고 깨어나는 시간도 그냥 예서 6시 20분이다. 그럼 6시 20분에 깨우는 게 아니라 내 6시 20분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30분 백해서 5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30분 정도 이 수면 밸런스를 분석해서 가장 몸에 데미지가 적은 시간을 알려줘요. 하루는 6시 20분에 깨워주더니 하루는 5시 50분에 깨워주더라고요. 그만큼 밸런스가 다르다는 거죠. 얘가 분석을 해서 알람이 울려요. 신기해요. 전자파가 걱정이 된다면 이제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두고 머리맡에 주고 자야겠죠. 그럼 내가 내 숨소리를 얘가 인식을 해요. 소리를 인식해서 그걸 분석을 합니다. 또 시차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땅에 발을 디뎌라. 땅에 발을 디뎌라. 미국 서해안에서 영국 캠브리지까지 날아갔대요. 본인이. 근데 막 시차 적용하면서 힘들었었는데 맨발 바닥으로 이렇게 잔디밭을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잠이 너무너무 잘 오는 거예요. 많이 산책해서 그런가 요가를 해서 그런가 해서 그 다음에는 실내에서 해봤대요. 근데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본인은 출장 가서 시차가 바뀌었을 때는 맨발로 지면에 기를 받는다. 그게 또 말이 되는 게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는데 그 전기는 지표로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자기는 맨발로 이렇게 걷는 걸 한대요. 맞는 얘기죠. 우리는 맨발로 다녔잖아요. 예전에 신발이 없었으니까. 근데 신발과 이렇게 고층에 살면서 전기를 내보낼 시간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또 호흡을 안정시키는 방법. 내가 잘 안 되면 또 여기도 또 하트메스의 이너밸런스. 하트메스사에서 나온 이너밸런스라는 앱을 깔래요. 이게 또 깔았잖아. 그러면 호흡 훈련을 해줘요. 호흡 훈련을 하면서 편안하게 뇌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질 높은 수면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잠들기 전에 최소한 30분 전에는 밝은 빛을 피하자. 잠들기 직전까지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조건 사무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건강에 해로운 백색등 같은 거, 형광등 이런 건 꺼야 된대요. 해가 지면 자동으로 컴퓨터 화면을 어둡게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 애플럭스네요. 애플럭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네요. 그걸 설치해도 좋고요. 10년 가까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효과를 똑똑히 보고 있답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태블릿도 블루라이트를 줄이지 않는 화면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핸드폰에는 블루라이트를 좀 줄였거든요. 약간 노란빛이 나게 만들었어요. 화면에 나오는 백색광을 5분만 쬐어도 멜라토닌이 몇 시간 동안이나 생성되지 않고 수면의 질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 화면을 완전히 밝게 해서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시각으로 뇌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 뇌가 흥분이 되죠. 어제 그랬어요. 어제 일본과 한국의 그 경기가 있었는데 연장전에서 이긴 거예요. 컬링 막 그냥 만세를 부르면서 포쩍포쩍 떴잖아요. 요거 이겨야 결승 가는데 그래서 흥분을 했더니 잠이 안 와갖고 새벽 2시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11시부터 누웠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아유,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운동이 수면을 방해한다 그러네요. 잠자기 최소한 2시간 전부터는 몸을 이완해주는 요가 운동이나 또 호흡 훈련 이외의 운동은 하지 마라. 운동은 활력을 높이고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서 수면을 방해한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깊이 잠들겠다는 생각은 접어두자. 또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시간대를 택한다. 22시 45분에서 23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때 자지 않고 깨어있기로 마음먹으면 코르티졸이 원기 회복을 주도하기 때문에 오전 2시까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23시 이전에 자면 똑같은 시간 동안 자도 늦게 잤을 때보다 수면의 질이 높아서 푹 잤다는 느낌이 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23시 이전에 자야 된다. 근데 이 작가는 23시보다 빨리 자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코르티솔의 기능을 파악해 두면 이 시간대를 피해야 할지 활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또 운동을 줄이면 근육이 더 붙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양하게 완전 무결 레시피 이런 것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살을 좀 빼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아쉬운 건 좀 서양적인 문화가 많고 식품도 그래요. 요리도 그렇고 레시피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형 최강의 식사를 누가 좀 만들어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책을 보고 또 많이 응용하셔서 주변 분들에게 성공하셨다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의 식사 소개해드렸습니다.